지난 풀럼전 이후 단독 인터뷰를 한 손흥민은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슛에 제대로 당해버린 풀럼 골키퍼와의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풀럼 골키퍼의 이름은 베른트 레노로 작년에 풀럼으로 이적하기 전까지는 토트넘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에 있었죠. 그리고 아스날 선수가 되기 전에는 독일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던 사이입니다. 손흥민과 레노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인 2013년에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을 당시부터 시작된 인연입니다. 레노는 손흥민보다 레버쿠젠 2년 선배였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상당히 친해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손흥민과 레노 모두 1992년생으로 동갑내기 사이인지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둘은 레버쿠젠 단체 버스에서 붙어앉고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할 정도로 엄청난 절친 사이로까지 발전했죠. 2015년 손흥민이 먼저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3년 뒤에 레노가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두 선수는 영국에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둘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 대결이라는 불런던 더비에서도 수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장군과 멍군을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았습니다. 4년 전 9월에 있었던 아스날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2대2로 비기면서 무승부를 거뒀는데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던 전반 17분에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죠. 궤적과 각도가 모두 완벽한 슛이었지만 레노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정말 손끝으로 간신히 공을 쳐냈습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레노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레버쿠젠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다. 그가 어떻게 슛을 할지 알고 있었다. 골키퍼는 때때로 상황을 읽어야 한다. 손흥민의 슛을 눈치를 채고 손가락 끝으로 막아냈다. 손흥민은 실제로 미쳤었다. 그는 내게 제발 그만 막아라고 했다라면서 완벽한 가마차기 슈팅을 막아낸 자신에게 손흥민이 짜증을 냈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20년 12월에는 토트넘 홈에서 손흥민이 복수에 성공했는데요. 전반 13분 만에 그때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서 미친 궤적의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한 겁니다. 서로 진하게 싸운 우정과는 별개로 경기를 할 때는 조금의 양보도 없던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맞대결이었던 풀럼전에서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 레노를 제압하면서 전매 특허인 가마차기 슛을 성공시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된 3번의 슈팅 모두 손흥민이 오른발로 오른쪽 구석을 노렸는데요. 그래서인지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레노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레노는 골을 먹고 엄청 싫어했다. 그는 나에 대해 정말 잘한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우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끝나고 레노가 질린 표정으로 바로 나에게 다가와서 소니 제발 구석으로 좀 차지 마. 막기 힘들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너도 내 골 막았잖아 라고 대꾸했다라면서 과거 레노가 자신의 슛을 막고 한 인터뷰와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따로 진행된 인터뷰인데 마치 짠 것처럼 말한 내용이 참 비슷한 게 참 유쾌하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레노 골키퍼가 손흥민 가마차기 슛을 막은 건 2019년인데 다음 해에는 비슷한 슛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알고도 당해버렸죠.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손흥민의 슈팅이 해마다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다듬어지면서 레노가 익숙해져 있던 손흥민의 슛 궤적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토트넘의 선배 공격수였던 저메인 데포는 분석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럼이 토트넘을 편하게 두지 않았다. 토트넘은 득점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기회가 오자마자 손흥민은 환상적인 슈팅을 했다. 손흥민이 정말로 뛰어난 점은 공이 자신을 지나치도록 하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모두가 알듯이 손흥민은 그 가마차기 슛의 달인이다라면서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슈팅뿐만 아니라 슈팅을 하기 전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언급하면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칭찬해줬죠. 토트넘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서도 손흥민의 멋진 가마차기 슈팅에 감탄하면서 손흥민의 양발 마무리 능력은 언제나 세계 최고였다. 센터포드로서 골대를 등지는 플레이는 조금 약하지만 득점 찬스 때 보여주는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은 그를 상회한다라면서 풀럼전 득점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영국 현지 전문가들이 실제로 손흥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가나 축구 전문 기자들은 하나같이 손흥민의 가마차기 슈팅을 극찬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중앙을 가리지 않을 뿐더러 오른발과 왼발,
어느 발로도 슛이 가능하다 보니 수비수 입장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알고도 못 막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손흥민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엄청나게 감동받은 토트넘 선배 선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겁나게 칭찬했습니다. 영국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오하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하라는 무조건 칭찬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못할 때는 서슴없이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기억나는 게 과거 콘테 시절 무라전 패배 이후에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었죠. 그만큼 나름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오하라가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극찬을 퍼부었습니다. 오하라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나에게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손흥민은 훌륭한 스트라이커다. 30골은 분명 대단한 기록이지만 손흥민이 못 넣을 이유는 없다. 지금 완전 불이 붙었다라면서 손흥민이 올 시즌 30골도 너끈히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평가한 겁니다. 30골이면 지난 시즌 케인과 동률인 건데, 오하라는 손흥민이 케인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공격수라고 말한 셈입니다. 영국 매체인 더 부트름은 오하라의 평가보다 오히려 한술 더 뜨는 느낌이었는데요. 오하라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로 전하면서 최근 폼이라면 손흥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다.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나다. 만약 지금 활약을 유지한다면 시즌이 마무리될 때쯤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오를 것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유한 것은 정말 행운이다라면서 이 행성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기대 이상의 극찬 멘트를 날린 겁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신문사도 아니고 국뽕 유튜브도 아닌 영국의 축구 매체간 평가예요. 지난 시즌 혼란이 가볍게 리그 득점왕에 오르면서 정말로 괴물 같은 선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올 시즌 손흥민은 그런 괴물 스트라이커를 단 2골 차이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살라는 페널티킥 빼면 4골입니다. 물론 토트넘 1위라는 성적과 맞물려서 이 매체가 살짝 오버했다는 느낌이 들리긴 하지만, 분명 전 세계 최고 공격수들과 나란히 할 만큼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토트넘 팬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은 벌써 9경기 7골이야.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정말 30골을 넣겠어. 케인이 있을 때는 손흥민이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진짜 손흥민의 실력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난 시즌에 스포츠 탈장과 안아 골절 부상을 겪고도 공격 포인트 20개를 올렸는데 건강한 손흥민은 과연 몇 골을 넣을까? 프리미어리그와 A매치 할 것 없이 손흥민의 골 감각은 하늘을 뚫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의 최근 활약에 대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세는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비수만 나오죠. 우독이 좀 쉬었죠. 존슨 몸 풀었으니까 히샬리도 쉬죠. 이쯤이면 클루셉도 힐에게 30분 정도는 내주면 어떨까요? 크리스탈 팰리스전 손흥민 멀티골 예상해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